안녕하세요, 이창영입니다. 오늘은 유튜버 강훈파님이 올리신 부실 시공 관련한 영상을 바탕으로 인테리어 부실 시공의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링크는 본 영상 설명 부분에 올려두었습니다. 영상의 부실 시공은 심한 경우이긴 하지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전원주택 인테리어 시공에 대해서 건축주가 불만족하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인테리어 시공이 문제가 많은지 이 영상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에서 조금 충격적인 부분은 계단입니다. 마감을 깔끔하게 못한 것은 그냥 그러려니 할 수도 있지만 계단의 높이와 폭을 제각각으로 만든 것은 기능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합니다. 저렇게 계단을 만들면 사는 동안 저기서 넘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런 일이 생기면 큰 부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계단 설계에 대해서는 전원주택 설계 4, 2층 집과 계단편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보면 많은 분들이 업자가 돈을 빼먹으려고 저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렇게 시공한다고 돈이 절약되지는 않습니다. 자재도 들어갈 거 다 들어가고 목공일도 다 해야 합니다. 오히려 저렇게 계단판의 크기를 다르게 자르는 것이 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몰라서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 일을 한 목수는 계단이 왜 일정한 크기로 만들어져야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1층과 2층을 계단으로 연결할 때 시작점과 끝점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일정한 크기의 단으로 나누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계산을 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 일을 하신 분은 계산을 하지 않고 적당히 잘라서 이어 붙이다 보니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도면 그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할 수 있지만 도면도 제대로 못 보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실력 없는 목수들을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 감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장 감독이 공사 상황을 점검하고 기술자가 잘 못하면 제대로 하게 하거나 사람을 교체해야 하죠. 그런데 저렇게 공사가 끝난 걸 보면 저 집 공사를 감독한 사람도 저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몰랐거나 제대로 된 공사 감독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일 줄눈이 저렇게 떨어지는 것은 타일 아래쪽이 비어있다는 뜻이고 문을 열 때 바닥에 걸리는 것도 타일이 떠 있거나 시공 전 바닥 자체가 평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도 저런 식으로 한다고 돈이 절약되지는 않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저런 시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인지 모르니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일을 시키다 보면 기술자들이 일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 아니냐고 지적하면 그게 왜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현장 가서 당연히 또 그렇게 잘못된 시공을 합니다. 저 계단 만드신 분은 지금 또 어디 다른 현장에서 저런 계단을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공회사는 왜 저렇게 실력 없는 기술자를 고용했을까요? 그것은 실력이 있는 기술자를 알지 못하거나 건축비가 부족했거나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그랬을 것입니다. 세 가지 중 어떤 이유로 그랬던 좋은 건축회사는 아닌 것입니다. 건축비가 부족한 경우가 왜 건축회사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애초에 부족한 금액으로 공사를 수주했다는 사실 자체가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인테리어를 하는데 어떤 업체는 평당 100만 원이고 어떤 업체는 평당 2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재를 완전히 같은 것을 쓰는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평당 100만 원 업체를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공사하기 전에는 다들 잘할 수 있다고 하니 싼 곳을 선택하는 것이 어쩌면 맞는 선택입니다. 이 금액의 차이는 주로 기술자의 인건비에서 발생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골조 공사보다 인건비 비중이 더 높습니다. 실제 건축에 걸리는 시간을 보면 골조보다 인테리어 공사 기간이 더 깁니다. 밖에서 보면 집이 다 된 것 같은데 몇 달을 안 해서 뚝딱거립니다. 실제 가끔 들여다봐도 별로 달라진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진도가 느립니다. 골조는 크게 움직이고 인테리어는 조그마한 부품들을 자르고 붙이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고 상당히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평당 200만 원을 부르는 업체가 일당 40만 원 목수를 쓴다면 평당 100만 원 업체는 일당 20만 원 목수를 쓰는 식으로 공사비가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당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공사 기간도 차이가 납니다. 평당 200만 원 업체는 어떤 일을 하는데 일당 40만 원 목수 4일을 쓴다면
평당 100만원 업체는 일당 20만원 몫으로 써서 이틀에 끝내는 식입니다. 인테리어는 최종 마감입니다. 그 집에서 살 사람이 매일 보게 되는 외관을 완성하는 작업입니다. 실수를 하면 가려줄 방법이 없습니다. 기술도 있어야 하지만 미적 감각도 있어야 합니다. 성격 자체가 섬세해야 합니다. 이런 기술자가 많이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갖춘 분들은 서로 모셔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분을 알아도 모시기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인테리어의 경우 대부분의 일이 도시에 있습니다. 전원주택 수요보다 도시에서 수요가 월등히 많습니다. 상가 인테리어와 아파트 빌라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인테리어 업체는 전원주택 인테리어는 웬만해선 안 합니다. 일이 복잡하고 힘든 데다 멀리 가야 하고 지역에 싸게 일을 따려는 업체와 경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력 없는 업체들이 싼 가격으로 일을 따가는 시장이 형성되면 좋은 업체들은 그 시장을 외면하게 됩니다. 전원주택 인테리어 시장이 그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원주택 건축업체들은 목수나 타일공 같은 기술자를 직접 고용해서 인테리어 시공을 직접 합니다. 골조를 세우는 일과 인테리어를 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분야인데 같은 사람이 다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전원주택 시장 전체가 싼 가격을 무기로 영업하는 업체들 때문에 정상적인 견적을 내는 업체가 설당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축비 관련해서 올린 영상의 댓글을 보면 건축업체를 경영하는 것으로 짐작되는 분들이 제가 제시하는 가격은 말도 안 되고 반값이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댓글에 동의를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반값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자기 인건비, 기술자 인건비를 반으로 책정하고 공기도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알아봤듯이 좋은 기술자는 비싼 돈을 주고도 모시기 어려운데 싼 가격으로 좋은 기술자를 고용할 수 있을까요? 설사 좋은 기술자를 모셨다 하더라도 시간을 절반만 주고 완성하라고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무조건 돈을 많이 준다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모자라게 주면 대부분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같은 30평 집을 짓는데 업체마다 건축비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비용의 차이는 상당 부분 인테리어 때문입니다. 제가 전원주택 짓는데 괜찮은 인테리어 하려면 평당 300만 원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건축주분들이 별 미친놈을 다 보겠네 하는 표정으로 봅니다. 300만 원이면 집을 다 지어준다는 업체가 널렸는데 인테리어만 300만 원이 든다니 어찌 보면 미친 소리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평당 300만 원을 준다 해도 실력 있는 인테리어 업체와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돈 이전에 위치가 시골이면 아예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들도 기술자들을 다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술자들은 시골까지 와서 일하려고 안 합니다. 즉, 전원주택은 대도시에서 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하고도 그 결과는 대부분 대도시보다 못합니다. 기술과 수준에서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업체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업체에 일을 맡긴다면 인테리어 수준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가온파님의 영상에서 본 저런 황당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건축주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업체에 일을 맡길 때는 반드시 그 업체가 지은 집을 가봐야 합니다. 그것도 가장 최근에 지은 집을 보여달라고 해야 합니다. 많은 업체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부가 아니라 외관만 보겠다고 하세요. 외관조차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런 업체에게 일을 맡기면 안 됩니다. 외관을 보여주거나 주소를 알려주면 나중에 따로 그 집을 찾아가서 집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해서 내부도 구경하고 시공업체에 대해서도 가능한 많은 정보를 입수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영상의 집과 같은 공사를 하는 업체는 쉽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사실 영상과 같은 수준의 업체라면 외관만 보겠다고 할 때도 안 된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인데 대다수 건축주들이 이 과정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지은 집을 보여달라고 하면 업체가 기분 나빠할까봐 아예 이야기도 안 꺼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뭔가 의심하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집을 짓기도 전에 업체 눈치를 볼까요? 많은 건축주분들이 싸게 계약하는 데 관심이 있을 뿐 건축 내용에 대해서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이것저것 물어보고 따지면 시공업체가 자진해서 자기가 지은 집을 보여주게 됩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보면서 설명하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시공을 대충하는 업체는 건축주가 까다롭게 이것저것 따지면 일 안 한다고 합니다. 시공을 제대로 하는 업체는 건축주가 대충 평당 얼마인지 견적을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일을 맡지 않습니다. 건축주와 시공업체가 서로 완전하게 믿고 100% 시공사의 모든 것을 일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건축 전에 서로 따지고 확인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이 과정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견적서를 만드는 업체와 일을 하면 견적 비용만도 상당합니다. 그렇지만 일이 잘못되는 거의 대부분의 건축 과정을 보면 평당으로 대충 견적하고 며칠 만에 계약까지 끝납니다. 아무리 대충 견적을 한다 해도 단열재를 어떤 것을 쓸지, 외장 마감은 어떻게 할지, 인테리어 마감재는 어떤 것을 사용할지, 창문, 현관문, 방문은 어떤 것으로 사용할지, 바닥 마감재는 어떤 것을 사용할지 등등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각각의 자재들의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한두 배 차이 나는 것이 아니고 심하면 10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충 견적을 요구하는 분들께 이런 것을 물어보면 뭐 그렇게 복잡하냐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집 짓는 일은 복잡합니다. 이런 복잡함이 싫다면 절대 집을 직접 지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대충 계약을 해놓고 건축업체가 알아서 잘 해주기를 바라지만 그 결과는 좋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시장에는 이렇게 대충 계약하는 분들을 노리고 무조건 싸게 견적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서로 정해야 될 것을 정하지 않고 대충 견적 내서 일을 시작하면 건축주는 끊임없이 새로운 내용을 요구하게 되고 시공사는 건축주에게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대재앙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싸우면서 감정적으로 아주 안 좋은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건축주가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건축은 사람 손으로 하는 부분이 많아서 아무리 일을 잘해도 완공 후 1년 정도는 여기저기 보수할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시공회사와 이렇게 관계가 나빠지면 유지 보수 시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도 결과는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해서 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남이 해놓은 걸 돈은 준다 해도 수리하려고 하는 기술자는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부실 시공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디까지가 부실 시공인지 법적으로 가리는 것은 간단한 작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본 계단의 문제만 하더라도 계단의 크기를 일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가까운 이야기지만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단의 규격은 공동시설에만 적용되고 일반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원주택 건축의 핵심은 좋은 건축회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건축회사는 오랜 시간을 들여서 검증에 검증을 거듭해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집을 건축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완공은 2년 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건축주분들이 집을 짓겠다고 결정을 하는 그 순간부터 너무 서두릅니다. 빨리 완공된 집에 들어가고 싶은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이 과정을 빨리 하면 할수록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특히 건축회사 선정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일이고 시공사 선정 이후에도 적어도 몇 달간은 사소한 문제까지 모두 따지고 확인한 후에 건축을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건축주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따지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시공회사를 선택한다면 부실 시공을 일삼는 건축회사는 자연히 시장에서 사라질 것입니다.